안녕하십니까. 한시인민 최경렬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하나는 어, 오늘 도연명 시만 3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도연명 너무 사랑하고 담고 싶어서 사심으로 가득한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 사심 시입니다. 사심으로 뽑은 시라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발언을 좀 먼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요번 제가 이제 한시 강독을 이제 지난해 1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오늘 강의로 이제 시즌 1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피날레를 하고 제가 이제 시만 읽으니까 또 참 좋은 시간인데 제가 시도 읽고 딴 것도 읽고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역량이 안 돼서 시는 시대로 하고 딴 거 하기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쉬었던 그 경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노자 도덕경을 좀 당분간 읽고 그거 끝나면 약간 시간을 가지고 시즌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동안 했으니까 정리해서 어떻게든 잘 더 꾸며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오늘은 도연명,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연명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이유가 있는 게 지난번에 그 천리시, 철학시를 하면서 이제 주자하고 주의하고 도연명, 명도하고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도연명의 그 음주에 다 5를 했는데 그 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시가 워낙 좋은 게 많은데 이거 하나 갖고 그러는 건 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명을 제가 특별히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더 도연명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됐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음주시는 사실 이제 전체가 20수예요. 20수. 전체가 20수이고 거기에 서문이 짤막한 서문이 붙어 있어서 이 서문을 읽고 제가 준비해온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거 어떤 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서문입니다. 음주 서 여한거 거한 겸 비야 이장이라 우유 명주하야 무석 부름이라 고영 독진 호런 부치라 기취지후 첩제 수구 자호하니 수묵 지묵 수다나 사무전차라 료명 고인서지하야 이위 환소이다. 짧은 진짜 서문이죠. 첫 문장이 참 재밌죠. 여 한거 과한 겸 비야 이장이라. 한거라는 말 참 한적이란 말도 이제 한적시 이제 한거 한적시 그런데 백거이가 이 한적시를 아주 많이 썼는데 다른 시도 물론 많습니다만 이 한거란 말 이런 거에 원적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도연명은 내가 한가로이 지내다 보니 과한 즐거움이 별로 없다. 거기다가 비하는 계속되는 밤이 이제 밤에 혼자 지내는데 밤이 벌써 길어지기 시작했죠. 계절이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서 점점 겨울로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밤이 길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즐거움도 적지 한가해 있는데 밤은 길어지지. 밤에 기르면 뭐 하겠습니까? 혼자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명주를 얻게 된 거죠. 명주가 생겨서 무석부릅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하죠? 무석부릅니다. 근데 고영독진 호련부치라, 아무도 없으니까 고영, 다만 그림자와 혼자 마시는 거죠. 이 고영을 그림자를 돌아보면 그래도 되는데, 그림자와 혼자, 요새 혼술이라고 그러죠. 그림자와 혼자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진. 다 마시다 보니 호련이 다시 밤마다 먹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취하는 거예요. 취하고 말았더라. 고영독진이라는 말에서 벌써 이제 귓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태백을 탁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태백이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거죠. 어떤 고독한 느낌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란 말이 참 이 도윤명의 시에도 많이 나오고 이태백의 시에도 자주 보이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기취지후 첩제 수구 자오라. 근데 기취지후, 술이 취하고 난 뒤에는 그때마다, 이 문득이라 보통 그러는데 그때마다 수구 몇 구절을 지어서 스스로 즐겼다는 얘기죠. 술 취하면서 탁 쓰고 즐거웠다는 얘기죠. 근데 지묵수다나, 근데 쓰다 보니까 많아지기는 했는데 사무전차, 말에 이 차례가 없다, 조리가 없다. 애오라지, 애오라, 료자. 그런대로 친구에게 얘기해서 기록하도록 해서 환소, 즐거움과 웃음거리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문이 뭐가 뻑적지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가 20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번호가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죠. 쭉 20수가 있는데, 보통 죄다 5원이에요. 다 5원으로 썼는데 10행 내외입니다. 10행. 짧은 건 10행, 긴 거는 20행.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구 자오라고 하는 게 맥구절 썼다는 게 5원으로 이제 자유롭게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에 여기 전차, 차례가 없다는 것은 주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어떤 건 자기의 심의를 토로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일생을 반추하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린 얘기가 자유롭게 그걸 썼어요. 그래서 사무가 전차라는 얘기죠. 아까 지난번에 했던 거 뭡니까? 5번 시처럼 이 자기 깨달음을 탁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마지막 구절에 이제 20번에 보면 시 다 쓰고 나서 시 이름 말이에요. 다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오 잘못된 문자죠. 군당 서취입니다. 그쵸? 취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 나와요. 다만 이 술 취해서 한 소리라 잘못한 것이 많은 게 좀 한스러우니 그대들께서 이 취한 사람이라고 뭐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뒤에 턱 나오죠. 이 인글이 나와요. 이게 뭐 술 취한 대로 그냥 몇 구절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맨 나중에 다만 잘못한 게 많은 게 조금 죄송스러우니 취한 사람이라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시를 쓸 때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림자하고 혼주 마시면서 호련히 취한 다음에 그냥 몇 구절 쓰면서 좌우했다는 구절을 액면 받아들이기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술꾼들이 술 먹고 횡설수설한 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이제 이태백의 시를 보면은 취중진언이라 그러죠. 취한 가운데 진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5번 시를 읽었을 때, 뭐 채국 동리야 유연견 남산이라 할 때 하는 마지막 구절이 차중류 진의하니, 이 가운데 진의 진짜 뜻이 있으니 그 말을 하고자 하나 이 망언이라 말을 잊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태백이 취중진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취중진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음주라는 시는, 제가 농담으로 뭐 술 취하고 이런 시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을 먹는다는 행위는 사실 핑계거리죠. 술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행위에 가탁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얘기가 진짜 얘기죠. 그게 되풀이해서 이제 취중진언이 되는 거고 진의가 되는 거고, 이 도현명은 그 시를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시는 유머러스하고 즐겁지만 어떤 시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흐르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후대 평론가들은 이 시가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말년의 시란 말이에요. 정권의 교체, 정권 교체는 둘째치고 나라가 쉽게 멸망하는 것,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냥 죽는 것, 이런 그 불안하고 끔찍한 난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식인의 괴로움, 절박한 심정을 술에 의탁해서 썼다는 게 이제 중론이죠. 그런 측면에서 읽어야 될 가능성이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대가 험악하니 괴로워, 우리 그 음주의 근대적 버전이 이제 술 권하는 사회라는 우리 이제 근대적 버전의 소설일 텐데, 산문일 텐데, 이 위진남북칠 때의 그런 그 괴로움 속에서도 5번 저번에 읽었던 그 유연견 남산과 같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시가 나오는 거죠. 소동파 같은 사람이 아주 이 에고가 이제 우주가처럼 큰 사람인데, 이 도요명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가장 높이 평가한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채국동리와 유연견 남산. 세상에 그 엄청난 이치를 어쩜 이렇게 평범한 말 속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게 그 소동파가 그 시를 아끼고 도요명을 추앙한 이유였거든요. 그 어려운 세태와 힘든 세태에서 정신을 어떻게 고온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요명도 음주시라고 이렇게 뭐 몇 글자 써서 뭐 환석 웃음거리와 뭐 즐거움으로 산다 그랬지만, 여기엔 나름대로 다른 맛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론을 여는 시로 4번을 택했습니다.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실군조 일모유 독비라. 독자 나왔죠? 배회 무정지 야야성 전비라. 여성사 청원 거래하의의오. 인치 고자 나왔죠? 고생송 렴핵 요래귀라. 경풍 무영모 차음 독자 또 나왔죠? 독불세라. 탁신 이득소 천재 불상이라. 해석을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무리를 잃어버린 새, 불안해하는 모양이죠. 불안해하며 해 저물었는데도 홀로 날아다닌다. 배회하며 정할 곳이 없어. 정해서 머물 곳이 없으니 밤마다 소리가 더욱더 슬프다. 날카로운 소리를 받는 거죠. 날카로운 소리, 청원을, 멀고 맑은 곳을 그리워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안절부절하는가. 그런데 소나무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죽은 소나무면 안 돼요. 말라비틀어진 살아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났기 때문에, 만난 덕분에, 만나서 깃을, 날개를 거두고 멀리서 와서 돌아왔구나. 안정된 거죠. 멀리 와서 멀리 돌아왔구나. 사나운 바람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 없는데 이 그늘, 아까 소나무라 그랬죠. 고생송, 이 그늘은 혼자 사위지 않으리라. 몸을 맡길 곳 이미 자리를 얻었으니 천년 동안 떠나지 않으리라. 이 뭐 대충 보면 그런 거죠. 독비조가 나오죠. 독비조. 외래에 혼자 나는 새. 그리고 고송. 그리고 이제 혼자 서 있는 나무를 만나서 날개를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의 이미지가 아주 가득하죠.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탁신이득서 천재불상이라는 거 하면 요거는 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새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독자들은 이걸 보고 새하고 시적 화자하고를 일치시켜서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작은 새 한 마리에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읽히지만 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만 초라한 느낌이 있는 가운데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아주 가냘프지만 있죠. 안간힘을 쓰는 안도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작은 새, 연약한 작은 새에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읽은 5번에도 밤에 새가 자기 집을 찾아서 날아온다고 얘기를 하죠. 산 기운이 저녁 노을역이 아주 아름다운데 새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새가 자주 보이는데 이건 전체가 새 이미지로 일관을 하면서 그 작은 새에 자기를 이제 붙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 새란 말에 붙어서 서서란 말이 나왔죠. 배회란 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의란 말이 보이죠. 요 말은 서서, 배회, 의 이런 말에는 사실 공자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를 평하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여기저기 다니냐 하고 공자가 연로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니 너?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공자가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서서, 의, 배회 이건 공자 이미지를 갖고 온 거죠. 공자는 사실 자기 이 새처럼 다니지만 자기가 의탁할 생송을 찾고 있는 건데 그걸 못 찾아서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연명이 새 이미지, 그 뒤에 있는 공자의 이미지를 갖고 온 것은 자기가 공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세태를 살아갔던 전국시대에 살아갔던 공자의 삶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태, 경랑의 세태가 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새와 같다는 절박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시가 술을 마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5번째 구절에 여성사 청원이라고 그러지. 청원이라는 말을 묘한 말을 썼죠. 여기 새들이 자기 갈 곳을 새 한 마리가 갈 곳을 잊어버리고 밤마다 이 구슬픈 소리를 우는데 그 구슬픈 소리를 우는 것은 청원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청원은 첫 번째는 새와 관련돼서 하늘의 이미지죠. 엄밀히 얘기하면 맑고 아득히 먼 곳, 자기가 갈 곳, 아득히 먼
드넓은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하늘이죠. 근데 두 번째의 청원이라는 말은 자 고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득히 넓고 훌륭한 세상,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청원이라는 말 자체가 위진남북조 초기에 왕필이라는 사람이 쓴 걸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실 왕필이라고 하는 이 천재가 쓴,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청담이 유행을 할 때 쓴 말인데, 지금 위진남북조 이제 말기 즈음에 산 분이라 요 말을 쓰므로서 그 새가 먼 하늘을 날개를 꿈꾸는 것처럼 자기는 새가 꿈꾸는 세상, 꿈꾸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건 둘째치고 살기조차도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 붙일 그 생송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 놓고 편히 살겠다는 소망 하나가 간절해진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경풍무영목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센지 가지를 마음대로 뻗고 사는 나무가 하나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나무 하나 덕분에 그 그늘에서 겨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정감을 얻게 되면 천년 동안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 붙일 곳을 은유를 하지만 사실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어디에 마음 붙일 곳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조동사니 이런 게 하나 안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 해석을 좀 붙여야 되는데, 소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염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갈망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를 다 열어놓은 시예요. 이게.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를 읽히는데 단지 여러 가지를 읽히는 그 해석이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안타까움과 갈망과 작은 새에 의탁한 뭐라 그럴까요? 안정된 것에 대한 안정이 못된 그 불안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자가 두 번 나오죠. 새 혼자 난다는 게 있고 맨 뒤에 가서 차음 독 불쇠라 그러는데, 앞에 독자는 외로움이지만 뒤에 독자는 외로움보다는 어떤 든든 자기 혼자 느끼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있어서 독자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런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서자는 이제 필요 없는 글자죠. 서서 실군조 일모유 독비라 배회 무정지 야야 성전비라 려성 사청원 거래하의의 인치 고생송 염액 요래귀라 경풍무영목 차음 독불쇠라 탁신 이득소하니 천재불상이라 물이 이른 새 불안하게 해 저물었는데도 홀로 난다. 이리저리 다니며 머물 곳 없어 밤마다 소리 더욱 슬프다. 날카로운 소리 먼 하늘 그리지만 왔다 갔다 어찌할 줄 모르고 소나무 하나를 만나 날개 거두며 멀리서 돌아왔구나. 드센 바람에 무성한 나무 없는데 이 그늘 혼자 사위지 않으리. 몸 맡길 곳 이미 얻었으니 천년 동안 떠나지 않으리라.